레브리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부동산 전문가 어태수 네오집스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이 금리와 집값은 사실 떼어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일 텐데요. 이 한국에서도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집값이 조금 주춤해질 수 있지 않느냐,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 상황은 좀 어떤지 먼저 궁금하네요. 네, 한국과 미국 다 동일합니다. 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은 이제 하락으로 대부분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원래 그 부분이 맞지만 지금 현재의 미국 금리 수준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는 솔직히 사람의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상승에 관련된 근거가 더 맞는지 아니면 하락에 대한 근거가 더 맞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현재 수준은 아직도 코비드 이전 수준보다는 낮은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FOMC에서 0.5, 0.75 올린다라고 하지만 그 수준조차도 아직은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리가 미국 부동산에 아직 영향을 주기에는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한국은 지금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당히 단기간 좀 점프를 한 상황이거든요. 미국도 관련한 금리 추이가 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어떻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국고채 10년하고 연동이 되게 되는데, 국고채 금리 자체가 오르다 보니까 미국의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도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창 금리가 좋았던 최근 1, 2년 사이에는 30년 고정이 2.5% 내외로 받았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거의 4% 후반에서 5%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수준이어가지고요. 현재는 많이 올라가 있는 수준입니다. 코비드 유행 전과 비교하면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여전히 좀 낮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나요? 코비드 이전에는 그 프라임 모기지 레이시 30년 기준으로 5.5%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금리가 낮기 때문에 미국 부동산에는 큰 영향을 못 줄 거라는 부분이 있고, 그 시기에도 금리가 올랐지만 부동산 가격은 똑같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학습 효과 때문에 향후에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바이어분들한테는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도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좀 하실 것 같아요. 그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 많이 오른 이유가 무자비한 돈풀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기인한 역할이 큰데, 그게 중단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오른다. 그러면 돈을 풀어도 오르고 돈줄을 조여도 오른다는 얘기냐,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어느 분께서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크게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금리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수요와 공급 부분. 그래서 금리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요와 공급 부분이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투자하신다 그러면 이제 환율 부분, 이렇게 세 가지가 결정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은 수요 공급 때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돈 많은 분들이 또 한국 부동산 말고 미국의 부동산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최근에 좀 거래 사례가 흥미로운 게 있으면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 부동산은 매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투자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거는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체감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전통적으로 해외에 유학생을 보내고 계신 분들, 특히 이제 미국의 유학생 자녀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네. 미국의 유학생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주택을 구입을 해서 렌트를 주시죠. 렌트를 주시고 거기서 달러로 렌트비를 받으면은 자녀의 학자금이나 이제 생활 자금으로 쓰게 되다 보니까 기초 자산인 달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분들한테는 환해지가 바로 되는 수준이다 보니까 꾸준하게 해외 유학생 분들을 데리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 주택 구입가 계속 이제 꾸준하시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증여세에 대한 이슈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영주권을 받으시면서 또 해외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둘 다 영주권자고 미국에 거주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원화로 말씀드리면은 약 150억, 아버지가 150억, 어머니가 150억, 토탈 300억까지는 세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증여와 상속 모두 해당되는. 한국에서, 그러니까 미국도 동일하지만 증여, 상속 이게 생전이냐 생후냐로 나눠지지만, 그렇죠. 네, 미국의 세법상으로는 이것을 한 카테고리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원화로 30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살아있을 때 200억을 증여로 했다 그러면은 나머지 100억에 대해서 이제 상속세를 내는 거고요. 또 100억을 증여로 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200억에 대해서 상속세, 그러니까 토탈 300억 원으로 보시면 되고, 미국은 보유세가 높다 보니
보유세를 냈으니 또 증여상속세를 내는 걸 이중과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이중과세가 될 수 없다라는 논리 때문에 이 증여상속세를 그렇게 면제 구간을 크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 정도 자산 갖고 있는 분들이면 한국이면 사실 최고 세율이 50%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공제를 좀 하긴 합니다만 네네. 그런 거를 어떤 절세 차원에서 미국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네요. 네.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일정 수준 이상의 부동산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자동으로 영주권이 나오는 그런 유럽 국가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미국도 그런 또 제도가 있습니까? 미국은 아직까지 부동산을 구입한다 그래가지고 영주권을 주는 경우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접 이민 투자 상품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이 대규모 호텔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최근에 지어진 미국에서는 이제 미식축구가 가장 이제 유명한 스포츠다 보니까 뭐 잉그루드에 있는 미식축구 스테디움을 만들 때 그때 이제 자금을 이제 영주권 투자 자금으로 이제 저리로 받으면서 미국에 투자를 하되 간접 투자를 하되 영주권을 주는 이제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건 약간 그 경기장 운영 수익을 약간 배당 형태로 돌려주는 그런 상품인가 보죠? 그러니까 수익의 목적이기보다는 그분들한테 영주권, 합법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더 메인이기 때문에 수익에 대해서는 아마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엑시트가 됩니까? 그런 투자 상품? 대부분의 상품들은 5년을 기한으로 하고 5년 이후에는 다 리펀드를 이제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렇군요. 그 상품에 따라서 뭐 1년, 2년 정도 연장이 되긴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5년이 되면은 다 리펀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시겠습니다. 그런 상품에 대해서. 맞습니다.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그런 상품들만 이제 취급을 해주는 이제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회사들과 연계가 돼서 미국으로 직접 이민을 오실 때 그분들이 이제 잡을 구해서 오시기보다는 미국에 와서 또 인컴이 또 발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쪽에 의뢰를 주실 때는 내가 이제 미국에 가서 과연 무엇으로 대부분 이제 한국에서는 부동산 투자가 많으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솔루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 포함해서 지금 미국 그 주거용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혹은 이제 상업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투자한다면 보통 목표 수익률을 몇 %를 보고 투자를 하나요? 주거용이냐 아니면 상업용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텐데요. 주거용 같은 경우도 이제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통상 2%에서 3% 수준입니다. 이 2%에서 3%는 말 그대로 인컴 수익. 왜냐하면 렌트비는 1년 동안 고정이 됐지만 매매 가격은 급격히 오르다 보니까 인컴 수익은 굉장히 낮은 수준. 그렇죠. 네. 하지만 매각할 때는 매년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거의 한 8.5%에서 10% 수준으로 매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엑시트할 때는 뭐 3년 보유를 하신다 그러면은 거의 뭐 30% 뭐 이상의 이제 수익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렇군요. 하여튼 인컴적으로 보면은 2에서 한 3% 정도다 지금. 맞습니다. 보면 되는군요. 네. 개인적으로 최근에 뭐 중개를 하셨거나 아니면 뭐 지금 좀 이런 상품이 가장 핫트렌드다 이런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방금 이제 주거용 같은 경우는 2에서 3% 수준, 뭐 매각할 때 매각 차익이 발생한다라고 하지만 당장의 인컴을 또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상품이 미국의 바로 이제 스타벅스 드라이브트루 같은 상품입니다. 운영은 스타벅스에서 직접 비즈니스 운영을 하지만 스타벅스는 전부 직영정이지만 본인들이 부동산을 소유는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계신 분이 스타벅스 드라이브트루에 건물을 매입을 하시고 스타벅스로부터 매월 고정적인 인컴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테넌트들이 안정적이고 그리고 렌트비에 대해서 이슈가 없을 만하지만 이런 상품들이 또 미국에서는 재산세가 높은데 재산세를 스타벅스에서 대신 납부를 해줍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좋은 로케이션에 본인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재산세 납부까지 다 하고 나서도 수익률이 4% 초반에서 중반까지 이제 나오는 상품들이 있어서 주거용보다는 금액대가 조금 크긴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이고 인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스타벅스 드라이브트루라든지 아니면은 CVS 파머시처럼 미국의 체인점으로 되어 있는 약국들 이런 곳들을 최근 들어서 많이 투자를 하시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의 돈이 됩니까? 그걸 하려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원화 기준으로 한 40억에서 60억 원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뭐 월그린스 아니면은 뭐 CVS, 라이트에이드 같은 이제 약국 체인점들 같은 경우는 원화 기준으로 50억에서 80억 원 정도가
네, 가장 많습니다. 근데 해외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미국 현지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현지 은행에서 받는 거예요? 미국 은행에서? 네, 현지 은행에서 미국은 이제 그 DTI보다는 LTV를 아직까지 중요시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인컴이 없으시겠죠. 당연히 해외 투자를 네. 하시면. 하지만 미국에 투자하는 부동산 자체가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담보로 해가지고 상업용 같은 경우는 50% 내외의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담보만 튼튼하면 어떤 개인의 인컴과 무관하게 상당한 대출을 해주는군요. 맞습니다. 네. 주거용 부동산은 좀 어떤 걸 추천을 하세요?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해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렌트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집이 이제 지어진 지 한 10년 이내.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얼바인 지역 그리고 뭐 LA에서 새로 지어진 콘도들,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뭐 샌호세, 그러니까 이런 지역 중에서도 지은 지 10년 이내에 된 곳들은 아직도 인기가 많습니다. 저번 방송에 나오셨을 때 이 약간 뭐 텍사스 이런 데 좀 더 싼 게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런 얘기 한 번 더 좀 부탁드릴게요. 기억력이 아주 좋으십니다. 그 텍사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는 텍스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각 주마다 내는 스테이트 텍스가 있고요. 또 연방 정부에 내는 이제 페더럴 텍스가 있는데 이 스테이트 텍스는 면제가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컴에 대해서 텍스를 안 내다 보니까 그런 지역으로 많이 옮겨가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앨런 머스크도 그 테슬라를 지금 텍사스 지역으로 옮긴 이유가 텍스의 절세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텍사스, 뭐 댈러스, 오스틴 같은 중부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뭐 LA, 뭐 얼바인 이런 지역에 대비해서 한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0만 불, 40만 불이면은 한국 기준으로 전용 면적 한 60평 이상 되는 것들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중부 지역도 많이 눈여겨 보시고 계십니다. 아니 그 텍사스 이런 주가 세금이 싼 거는 어떤 뭐 역사적인 맥락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가요?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지금 세금이 낮기 때문에 또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이제 사람들이 옮겨가잖아요.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거기에서 인컴 텍스는 안 내지만 뭔가 먹고 마시고 또 생활하면서 그 지역에는 또 다른 이제 소득원이 되죠. 네. 그래서 세금을 대외적으로는 면제를 해주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오게 해서 더욱더 그 지역을 활성화를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지금 미국에서는 7개 주가 지금 그렇게 면제 혜택을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7개 주는 저희가 좀 이름을 듣기 이제 어려운 지역들이 많이 있죠.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